뮤지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쇼핑몰 하고 있고 빈티지 사업도 아주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여러 브랜드들에서 많은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최근에 제가 롤 언급해도 되나요? 그 응원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선수들의 응원가 또 제 목소리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돈 많이 버는 사람들만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만 나오는 채널 아닙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는 또 그런 사람으로 약간 인간극장 개념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년차 뮤지션이기도 하고요, 직장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윤영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업으로는 뭐 하고 계신 거세요? 네, 애쉬크로프트라는 안경 브랜드 회사에서 지금 MD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직급은 부장입니다. 하시는 게 엄청 많고 바쁘게 사시는 걸로 알고 저희가 이제 섭외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하시는 일이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로 한 22년차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광고 음악이라든지 또 영화 음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업으로는 이제 쇼핑몰 자그맣게 요만하게 하고 있고 또 요즘에 또 빈티지에 관심이 많아서 빈티지 사업도 아주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인플루언서라고 하긴 좀 부끄러운데 메가 인플루언서는 아닌데 다행히 여러 브랜드들에서 많은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본인 혼자서 그 일을 어떻게 다 감당하고 하시는지가 솔직히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로 뭐 엄청난 수익을 뭐 벌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제 루틴에 맞게 그리고 꾸준하게 또 지속 가능하게 스케줄을 탁탁탁탁탁 정해서 하루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장님 지금 회사 업무 중이신데 네. 중간중간 하시는 브랜드 상담이나 이렇게 인스타로 DM 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언제 확인하시고 대응해 주세요? 일단은 회사 업무에 제일 집중을 하는 편이고 중요한 DM 같은 거 오면 여기 핸드폰 있잖아요. 살짝씩 보다가 중요한 DM 같은 게 오면 약간 쉬는 시간에 답변을 하는 편이고 그게 아니면 뭐 퇴근하고 아니면 점심 식사 후에 그때그때마다 답변을 달아주는 편입니다. 퇴근하시고 삶이 되게 궁금한데 보통 퇴근하시고는 그럼 어떤 업무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퇴근하고는 제가 또 음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근처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귀가한 다음에 또 제가 못했던 것들 급한 것들은 처리를 하고 주로 쉬면서 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쌓기도 하고 그리고 뭐 SNS 활동하기도 하고 홍보도 하기도 하고 남는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는 시간이 나긴 하시는 거예요? 남는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유흥을 즐기지 않는 편이라 잠들기 전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저 달력 스케줄 보면 엄청 빡빡한데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제 1월 스케줄이었습니다. 보면 뭐 연습도 있고 뭐 프로모션들도 있고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스케줄이 저렇게 많으시면 수면은 어떻게 하세요? 하루는 일찍 자는 편이에요. 너무 피곤할 때는 정말 9시에 잘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일이 많은 경우에는 뭐 새벽 2시까지도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2시 안에는 자려고 하고 있고 주말에는 정말 일찍 잡니다. 한 8시, 9시 정도? 그러면 그렇게 몸을 관리하시는 부장님만 하루 루틴이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 술은 안 마시고요. 그리고 담배도 안 피고 있고 그리고 요즘 러닝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날 때 뭐 저녁이 됐든 요즘은 추워서 잘 안 하는데 5km에서 7km 정도는 달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 사진 찍고 하시는 것들은 언제 하세요? 일단 좀 인플루언서라고 하기엔 좀 부끄러운 편인데요. 제가 뭐 메가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협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특히 촬영 같은 경우는 주말에 몰아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연차가 있거나 아니면 공휴일 이럴 때 몰아서 촬영을 하는 편이고 그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해놓습니다.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떤 코디를 하고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촬영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은 이미 머릿속에 다 해놓고 주말이나 뭐 공휴일 때 몰아서 한 번에 촬영하는 편입니다. 인플루언서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인플루언서 활동은 뭐 제가 워낙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패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입은 옷들 이렇게 SNS에 계정에 올리기도 하고 커뮤니티 활동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감사하게도 협찬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아서 또 올리기도 하고 브랜드에서 좋아해 주셔서 계속 좀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약간의 페이도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수익을 바라고 시작하신 일은 아니신 거예요? 이제 본업 외의 모든 일들은 사실 수익을 위해서 한 거는 단 하나도 없고요. 이제 여기저기서 제안이 올 때마다 그때그때 하다 보면 뭐 수익이 나기도 하고 계속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고 있죠. 러닝처럼. 러닝 보면은 러닝은 뭐 한다고 해서 내가 달리기 선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 몸을 위해서 또 달릴 때 얻는 쾌감, 즐거움, 도파민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제가 하는 모든 부업 같은 일들도 그냥 내가 좋아서 즐거워서 그리고 또 성취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플루언서 활동 같은 거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페이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비밀인데요. 메가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분들은 엄청나게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 받았을 때는 한 2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뭐 그보다 더 받을 때도 있기도 하고, 아예 사실 제품만 제공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고 또 저와 어울리는 그런 상품들,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이 금전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네.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선택과 집중이 어떻게 잘 되는 편이세요? 우선순위를 네. 어떻게 정하시는지 해서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가족들, 부모님들이 야, 너 그 많은 것들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는데, 지금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가장이다 보니까 일단 본업을 메인으로 잡고 충실히 하면서 그 외의 것들은 또 급한 건 급한 대로, 또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거부터 우선 크게 계획을 잡고 나머지들은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하고 있고, 스케줄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뭐 무리하게 스케줄을 잡는다든가 그런 건 절대 없고, 우선 중요한 것부터 스케줄을 정해놓고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 차근차근 할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너무 바빠서 못하는 것들은 못한다고 정중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편입니다. 아이고, 샘플이구나. 지금 뮤지션의 삶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은 어떤 거세요? 사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커다란 하나예요. 사실 뭐 패션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브랜드,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 활동,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런 건 없고, 다 관련이 있고 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라 모두 다 사실 좋아합니다. 음악이 좀 재밌긴 하죠. 공연할 때. 솔직히 네. 지금 하시는 일이 많다 보니까 본업 말고 이제 다른 일로 버시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수입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아내한테 밥값 말고는 용돈을 잘 받지 않고, 그냥 제가 좀 이렇게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것들, 뭐 무대 의상이라든지 약간의 용돈 쓸 정도? 엔잡러라고 하시는데 그쪽 업계에 좀 발 담고 싶거나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도 여기서 이런 일들 하면 어느 정도 벌 수 있다라는 그래도 그런 메시지, 그런 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이제 뭐 메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몇천만 원도 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공연 같은 경우도 사실 클럽 공연 같은 경우는 수익이 얼마 안 돼요. 사실 이제 저희도 클럽 공연으로 얻는 수익으로는 이제 밴드 운영비, 예를 들면 뭐 그 돈으로 앨범을 녹음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비 있잖아요. 뭐 이동비라든지 뭐 밥값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신 기업 행사나 큰 행사들이 잡히면 그때는 어느 정도 큰 수입이 나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팀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좀 메이저 팀 같은 경우는 그런 팀들도 1,000만 원 이상, 몇천만 원씩 버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기분 좋을 정도로는 네. 받고 있는데 그런 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광고 음악 같은 게 들어오면 사실 제가 이제 홈쇼핑 같은 음악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는 짧은 음악 같은 경우는 뭐 한 100만 원, 또 긴 음악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받을 때도 있고. 아, 최근에 제가 롤 이거 언급해도 되나요? 게임? 네. 그 응원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선수들의 응원가 또 제 목소리입니다. 그것도 조금 받았어요. 그리고 저작권 같은 경우도 사실 앨범을 많이 발매를 했는데 그렇게 저작권도 많지는 않고, 어떨 때는 뭐 1, 20만 원 들어올 때도 있고, 또 몇백 원 들어올 때도 있고, 몇천 원 들어올 때도 있고, 또 간혹가다 이 돈이 왜 들어왔지 할 때도 있는데, 라디오나 간간히 나올 때 있어요. 영화음악, 제 곡이 이제 영화에 삽입된 것도 있고 해서 간혹가다 조금 더 들어올 때도 있고. 제 브랜드 네. 데몬스트레이트를 만드셨을 때는 네. 가장 큰 장벽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돈이죠. 생산비가 없어서 편집샵에서 얻은 수익으로 그걸로 해서 소량으로 또 공장 같은 데를 발품을 팔아서 이 공장 저 공장 다니면서 수소문해서 사장님한테 애원하고 좀 싸게 만들어주세요, 소량으로 만들어주세요,
다음부터 더 잘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죠. 빈티지 아이템을 팔면서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비법은 뭐가 있어요? 일단 판매하려고 사지 않고 진짜 제가 갖고 싶거나 정말로 희귀한 것들, 재밌는 것들을 오랫동안 수집을 해오다 보면 어느 순간 가격이 올라가 있고 이런 사업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물건을 깎는 기술. 그 노하우는 제가 직접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물건을 굉장히 싼 값에 잘 구매를 해서 초이스를 잘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좀 수익이 그나마 마진율이 높은 것 같아요.